자, 이번 시간에는 전력 수송 과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먼저 전력이 무엇인지 볼 건데, 전력은 단위 시간당 생산 또는 사용하는 전기 에너지다. 단위 시간당이란 말은 1초당이라는 말로 생각해도 이제 무방하고요. 그래서 1초당 생산하거나 사용하는 전기 에너지다. 밑에 이제 공식이 나와 있는데요. 이 전력을 P라고 기호로 쓰고 전기 에너지를 E라고 지금 나타냈고, 밑에는 시간, 그래서 단위 시간당 전기 에너지를 나타내는 게 전력이다 라는 거죠. 그 옆에는 이제 V랑 I가 있는데, V는 전압, 그리고 I는 전류가 되겠죠. 그런데 전압과 전류가 확실히 무엇인지 모르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밑에다가 한번 정리를 해놨어요. 일단 전류는 기호로 I라고 표시를 하고 단면의 단위 시간당 흐르는 전류의 양이다 라고 나와 있는데, 그림을 통해서 이해를 한번 해볼게요. 지금 방금 제가 그린 그림이 도선인데 여기에 지금 전하가 있겠죠. 그리고 이 전하가 흐르게 되면은 그게 전류예요. 그래서 단면에 단위 시간당 얼만큼의 전하가 흐르느냐 라는 게 전류겠죠. 그 다음으로 이제 전압을 볼게요. 기호로는 V라고 표시를 하고 전기 포텐셜 에너지의 차이이다. 이것도 이제 그림을 그리면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이렇게 지금 전원이랑 전구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 전원이 6V라고 쳐봅시다. 그렇다면 이 6V는 정기적으로 포텐셜 에너지 차이가 난다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플러스 극의 왼쪽에는 6V의 전압이 지금 걸려있는 거고, 그리고 마이너스 쪽의 오른쪽에는 0V의 전압이 걸려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도선에서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전류가 흐르겠죠. 그리고 전류가 쭉 흘러서 다시 오게 될 때 이때 전압을 다 잃고서 0V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조금 더 간단하게 예시를 한번 들어본다면은, 여기 폭포가 있어요. 이 폭포의 높이는 6H예요. 그래서 물이 위에 있다가 아래로 와서 떨어지면은 0H, 높이가 지금 0이 돼버리죠. 그리고 이 물이 떨어지는 이유는 포텐셜 에너지의 차이 때문이죠. 그래서 전압도 똑같은 원리다라고 생각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보면 이 전력은 V 곱하기 I였죠. V만큼의 전기 포텐셜 에너지가 차이가 날 때 I만큼의 전류가 흐른다 라는 거를 전력으로 봐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게요. 이제 전력 수송 과정에 대해서 볼 건데, 일단 용어에 대해서 먼저 한번 짚고 넘어갈게요. 송전이라는 말은 발전소에서 생산한 전력을 가정이나 아니면 공장으로 수송해주는 과정을 다 송전이라고 말한다. 그리고 밑에 변전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 전력을 변화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전력 수송 과정에서 전압을 높이거나 아니면 낮추는 과정을 변전이라고 한다. 그래서 전력 수송 과정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한번 봐볼게요. 일단 첫 번째로 발전소에서 전력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10에서 20kV의 전압으로 전력을 생산을 합니다. 여기 나오는 소문자 K는 1000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10,000V에서 20,000V로 이제 생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발전소에서 생산된 10에서 20kV의 전압을 가진 전력이 초고압 변전소로 이동을 해서 154kV, 345kV, 765kV로 지금 바뀌게 되죠. 여기서 전압을 엄청나게 많이 높여줬어요. 전압을 이렇게 높여주는 이유가 뭐냐? 다음 페이지에서 자세히 배울 건데, 전압이 높을수록 손실 전력이 낮아져요. 그래서 이 전압을 높여줘야지 손실되는 전력이 낮아지니까 좀 더 효율적으로 송전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그 다음으로 이 전력은 이동을 해가지고 이제 1차 변전소에 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154kV로 통일이 돼요. 이 154kV의 전압을 갖고 있는 전력은 대형 공장이나 철도나 대형 건물에서 쓰여요. 그래서 이 전압으로 이런 건물들한테 보내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사용을 할 수가 있다. 그리고 또 이제 이 154kV의 전압을 가진 전력을 이동을 시켜줘서 2차 변전소에서 전압을 또 낮춰주죠. 그 다음에 이 전압의 전력을 주상 변압기에서 가정이나 소형 공장에서 사용할 수 있을 만큼의 전압으로 낮춰줘서 공급을 해주는 게 마지막 단계가 되는 거죠. 그래서 가정 같은 경우는 220V를 사용하고, 또 소형 공장 같은 경우는 380V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큰 틀에서 봐보면은 발전소에서 지금 전력을 생산하고, 전압이 높을수록 손실 전력이 낮아지니까 지금 전압을 높여준 다음에 이동을 쭉 시키다가 마지막에 전압을 낮춰줘서 가정이나 소형 공장에서 사용할 수 있게 해준다 라는 게 전력 수송 과정인 거죠. 그래서 이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게요. 그리고 또 이제 전력 손실에 대해서 볼 건데, 전력 손실은 송전선에서 전류가 흐를 때 송전선의 저항에 의해서 열이 발생하고, 또 전기 에너지의 일부가 열 에너지로 전환이 되면서 손실이 된다. 이 전기가 열로 바뀌는 순간 전력의 손실이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그때 전력 손실을 구해주는 공식이 바로 이 밑에 있는 거죠. 그래서 손실 전력은 전류의 제곱 곱하기 저항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손실 전력을 줄이기 위해서는 일단 첫 번째로 송전선의 저항을 줄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저항이 작은 송전선을 사용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은이 있어요. 은 같은 경우는 저항이 매우 낮은 편인데, 우리가 송전선을 값비싼 은으로 사용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무리가 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도선의 굵기를
굵게 만들어서 사용하는 거예요. 도선의 그림을 한번 그려보면 이런 식으로 돼가지고 전하가 흐르는 게 전류라고 했죠. 그런데 만약에 이 도선이 엄청나게 굵어진다. 이렇게 되면은 전하가 훨씬 더 편하게 이동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저항이 낮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도선을 굵게 만들어주면 전류가 보다 방해를 받지 않아가지고 잘 지나갈 수 있다. 그 뜻은 저항이 작아지는 것이다. 그리고 또 손실 전력을 줄이기 위해서 송전 전류의 세기를 줄이면 되겠죠. 아까 전에 봤듯이 이 손실 전력 공식을 한번 써볼게요. 네, 이런 식으로 돼 있었는데 전류의 세기를 낮추게 되면은 손실 전력은 제곱으로 줄어들겠죠. 그래서 굉장히 효과가 좋다는 거예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 전력은 지금 전압 곱하기 전류였죠. 그런데 전류가 낮아지게 되면은 전력은 동일하니까 전압은 높아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전에 손실 전력을 줄이기 위해서 전압을 높여주면 자동으로 전류가 줄어들 거고, 그러면 손실 전력이 작아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한번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지금 전류가 2이고 저항이 1인 도선이 있어요. 그러면 이때 손실 전력은 전류의 제곱 곱하기 저항이니까 2의 제곱 곱하기 1이 되겠죠. 그러면 4가 나와요. 그런데 만약에 전류를 1로 바꿔준다. 그러니까 이 전류를 2분의 1배 해준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손실 전력은 1의 제곱 곱하기 1이 되겠죠. 그래서 1이 돼요. 그래서 전류를 2분의 1배 해주니까 손실 전력은 4분의 1배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고서 우리가 뭘 알 수 있느냐. 송전 전류의 세기를 줄여주는 게 굉장히 효율적인 방법이다. 손실 전력을 줄이는데. 네, 그래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고,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눌러주시고 또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